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병헌 씨의 사망 원인을 판명할 수 없다고 밝혔죠. 타살이나 중독사의 가능성은 낮지만 질식사나 급사, 저체온사 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사인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겨진 가능성들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한양대 경찰행정학과 염건우 교수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사망 원인에 대해 짚어보기 전에 오늘 검찰이 조금 전에 발표한 내용부터 한번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대균 씨 현재 도피 중에 있고 김엄마, 조력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오늘 검찰의 새 수사팀이 발표한 것이 7월 말까지 자수를 하면 정상을 참작하고 조력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수사 방향을 이렇게 바꾼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유병헌 씨의 사망이 그들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국민적인 여론이라는 것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그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은 되겠죠. 다만 실제로 그것이 그 사람들의 자수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저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은 유대균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유병헌 씨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어떤 재산들, 특히 차명으로 관리한 온갖 부동산이나 회사에 관련된 것들을 지금 가장 그래도 근접해서 알 수 있는 게 유대균 씨인데, 혁희 씨는 외국에 있으니까. 유대균 씨가 나타나지 않아야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차명이나 이렇게 됐던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유대균 씨가 나타나서 자수를 해서 털어놓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불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막으려 하는 또 어떤 세력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유대균 씨가 혹시라도 현재 숨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경찰이 지금 무연고 시신들을 다 일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네. 왜냐하면 지금 유병헌 씨 같은 경우도 경찰 내부에서도 실제 뭐 자살하겠냐 아니면 시체가 나오겠냐 이런 그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설마 죽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었기 때문에 유대균 씨나 뭐 김엄마, 양혜정 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혹시나 이제 무연고 시체로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제기했고 그런 부분을 조사하기 시작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균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자수하게 되면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상속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처벌 문제까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병헌 씨에게 이제 지정돼 있던 이제 형사처벌의 문제, 이제 공소권 없음이란 그 형사처벌이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래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유병헌이 사망했지만 더 이상의 이제 여죄를 한번 계속 추적하겠다 이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균 씨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죠.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더 죄를 더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자수에 대해서는 좀 본인도 심각하게 생각은 할 텐데 자수하진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나머지 부분은 면제하고 불구속 수사를 해줄 테니 나와라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는 제시를 한 거죠. 두 분 다 뭐 유대균의 자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리 높지 않다고 보시는 건데요. 검찰이 그럼 수사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지금 좀 속도를 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일단 국민 여러분도 많이 가지고 계신 의혹이 무엇보다도 과연 어떻게 유병헌 씨가 사망을 했느냐인데 사실 저는 자살이냐 타살이냐 보다도 그게 뭐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혼자, 그러니까 돌연사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혼자 있다가 그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이고, 타살일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런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구원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병헌 전 회장에 대해서 약간 포기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전 국가적인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병헌 회장이 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가 있고, 그동안에 알려진 바와는 달리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비호한다거나 도피를 돕는다거나 그러지는 못했을 거로 보이고, 오히려 그런 남은 문제, 그동안 유병헌 전 회장이 주축에 대해서 쌓아왔던 어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어떤 재산들은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냐에 더 관심이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사인 자체가 묻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그 사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과연 누가 연루가 돼 있고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직접적으로 얻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며 또 그거를 파헤쳐야 사실 이번 수사의 가장 큰 목적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책임과 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의 구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유병헌 씨는 사망했더라도 이뤄질 수가 있겠죠. 그걸 파헤치려면 핵심 조력자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핵심 조력자로 되기도 하고
지금 이제 가장 먼저 실마리인 양회정 씨도 아무래도 예. 마지막 순간까지 유병헌 씨의 모습을 그래도 가장 가까이 봤던 사람이고 또 동시에 이제 이미 구속돼 있는 신모 여인이라는 것도 그 분도 있고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 모습 내지는 여러 가지 추측들로 인해서 유병헌 씨가 마지막에 어떠했을 것이다, 어떤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그거는 그냥 추측일 뿐이었고 막상 시신으로 발견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추측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럼 최후의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최후의 순간에 누가 가까이 있었으며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사건의 실마리들이 좀 풀려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국과수 서중석 원장님이 직접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신 단어 과학적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네. 과학적으로 해보니 이렇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수사 결과 시신 발견 이후의 과정들 이런 걸 보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음모론 네. 뭐 가시지 않고 있는데 그 음모론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을 이제 검경이 만들어버린 거죠. 계속적인 그 처음에 그 송치재 별장에서 검찰이 이제 유병헌 씨를 체포하러 갔을 때도 예. 그 검경 공조가 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그 별장 안에 숨어 있었는데 잡지 못했고 그 뒤에도 또 6월 12일에 그 지금 유병헌 씨 사체가 발견된 그런 상황에서도 예. 경찰이 지금 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늦어서 이번 주에 결국은 이제 발표를 해버린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과연 유병헌이 맞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지금 나온 게 하나도 없고 계속 수사에 의혹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 저희들이 뭐 그렇지 않아도 시청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예. 보내주셨는데 채택된 의견 보여드릴게요. 네. 네, 사망 날짜와 시간이 가장 궁금하다. 최초 시신 발견 신고 날짜 녹취록을 공개할 수 없나요?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네. 의견인데요. 언제 예. 숨졌는지 이 부분이 이제 명확히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의혹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의혹이 가시지 않는지 이거는 검찰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정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을 못해서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가 엉망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재확산된다고 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알려진 바와 같이 경찰에서 처음에는 이 단순한 행여병자는 노숙자로 봤기 때문에 예. 그에 걸맞는 이것도 사실은 문제긴 한데 그에 걸맞는이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저도 말씀드리면서도 이상한 게 설령 노숙자였더라도 정확하게 할 것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그렇게 노숙자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다지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뭐 발견한 시각이라든가 아니면 기록에 남아있는 거 그다음에 시신이 그렇게 부패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도 검찰에서는 사망 일시를 발견 시각으로 적어놓고 이렇게 모순된 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막상 지금 이게 유병헌 씨라는 게 드러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언론에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따져보다 보니까 그 모든 실수들이 다 밝혀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것이 사실은 실수였을지 모르는데 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혹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결국에는 자초한 일입니다. 검경이 어떻게 보면. 예, 뭐 세계 8대 미스테리에 들어갈 것 같다. 이 사망 이런 네. 의견도 보내주신 시청자도 계셨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의혹을 볼 때 앞으로 이 수사팀이 어떤 부분부터 정확히 파악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될 거로 보시는지요? 일단 그 유병헌 시체가 발견됐고 유병헌 시체가 맞아서 유병헌이 사망했다는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처음에 현장 보존이 좀 잘 돼 있었다라면 예. 초동 수사만 잘 됐고 빨리 지금 시체를 찾았다라고 하면 그 시체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지금 원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마 많은 의혹들이 풀렸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사인 부분에서도 뭐 독극물은 안 마셨을 것이다, 외상은 없다 이런 것까지는 규명이 됐는데 예.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죽었느냐, 뭐 자연사냐 아니면 뭐 지금 저체온증 사망이냐 아니면 예. 또 타살 가능성이 있냐 이런 게 여러 가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변사체 사건이라든지 뭐 살인 사건을 조사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황 증거와 또 이제 시체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이제 시체 상태는 버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정황 증거
또 이런 뭐 증인들을 확보하고 주변에 증거물을 수집해가지고 유병헌 씨가 어떻게 죽었을까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100% 맞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부분이 돼버린 거죠. 예. 시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예. 네. 유병헌 씨 시신 부검 결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저희들이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서도 두 분과 함께 네.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염건웅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